안녕하세요. 최순윤 작가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커뮤니티 글에 올려놔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매년 11월 달에 되게 좀 크게 아팠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좀 따뜻한 나라에 가서 좀 쉬었다 오자 해서 보라카이를 갔다 왔던 건데, 보라카이에서도 어김없이 굉장히 크게 아파서 한국에 와서도 몸이 계속 좋지 않아서 영상을 한동안 촬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도 목소리가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해서 오늘 2017년도에 했었던 단면 개인전 중에 세 번째 시리즈 기피의 단면을 리뷰를 할까 합니다. 갤러리 자작나무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일단은 이 개인전 때 에이루트라는 곳에서 제 개인전 영상을 찍은 게 있어서 그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분들 계실 텐데, 그 요즘에 되게 핫하신 김선우 작가님 있죠? 김선우 작가님께서 인터뷰를 해주신 거예요. 영상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승윤 작가입니다.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사간동에 있는 갤러리 자작나무에서 기피의 단면 전시를 하는데요. 올해는 제가 개인전을 4월달에 순간의 단면, 7월달에 푸르름의 단면, 그리고 지금 9월달에 기피의 단면 전시를 여는데요. 올해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의 단면에 대해서 고민을 한 해였어요. 그 중에서 지금 전시는 이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깊이라는 것이 그 직선의 깊이인지 아니면은 뭐랄까 생각이 넓어지는 깊이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에 제가 메인으로 생각한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여기 지금 150호 작품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거대한 터치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터치를 하는 데에서 국한이 되지 않고, 그 터치가 제가 통제를 할 수 있고,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느낌을 담을 수 있는, 한 터치에 담을 수 있는 터치를 하기 위해서 도구도 직접 만들고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제가 몇 년 동안 고심을 했다가 이번에 성공을 한 그 작품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왜 이렇게 이상하죠? 하여튼 작가 노트를 읽어볼게요. 깊이의 단면. 지금의 나는 과거보다 발전했다. 생각이 더 깊어졌고 더 치밀해졌으며 더 똑똑해진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아무리 발전한 나도 바꿀 수 없는 게 있다. 과거.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나와는 다르다. 지금의 나라면 하지 않았을 결정을 내렸고, 그러한 과거의 내가 있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또다시 같은 결정만 내리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생각이 깊다는 건 무엇일까? 나라는 존재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미래의 나와 과거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까지 세 명이 동시에 상의해야 할 문제이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해야 하는 일이고, 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다. 생각이 깊다는 건 무엇일까? 실은 부질없는 제자리 걸음이다. 뭐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때는 제가 이제 깊이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잖아요. 깊이 있는 그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뭐 지금도 고민을 하고, 사람들도 저한테 깊이를 더 가지라는 이야기도 하고, 제가 아주 옛날에 그 입시 때 그림을 그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릴까 되게 고심을 많이 했어요. 뭔가 그림이 좀 얇다 이런 이야기를 뭐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들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사람들이 일단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더 깊이가 있어진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있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옛날에 과거의 나보다 더 똑똑해졌다라고 해서 더 깊이가 있어지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한 또 뭐랄까 역설적인 의문도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그러한 내가 있었기에 지금 내가 더 똑똑해지거나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어떻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꼭 반드시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보다 똑똑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어린애들이 더 촌철살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제가 최근에 전시 3에서도 던졌었던 화두인데,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미래의 나, 과거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까지 세 명이서 상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깊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내가 깊어졌는지에 대해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지 않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던 그러한 전시였었습니다. 전시 전경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작품이 제가 메인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제가 좀 아쉬운 게 이게 실제로 굉장히 커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으면은 가늠이 좀 되겠지만 150호 크기의 작품인데 이 전시 이후로 찾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왜냐면은 잠깐 보여드려 볼까요? 자, 이게 제가 지금 파일을 띄워놓은 건데 요즘에 인터넷에 들어가거나 제가 무슨 전시를 할 때도 대부분의 큐레이터나 뭐 컬렉터나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150호짜리 그림이고 이게 20호짜리 그림이거든요. 그림이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도 사실 이렇게 이미지를 봤을 때는 얘랑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선택을 잘 받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 작품이 실제로 봤을 때 뭐 제 생각이겠지만 느낌이 굉장히 좋고 이게 그리고 저는 이걸 한 터치로 한 거거든요. 한 번에 터치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제가 색을 칠한 게 아니라 이게 한 터치를 하는데 이게 뭐 그게 어려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뭔가 굉장히 큰 붓으로 터치를 하는 사람도 본 적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완벽하게 제어를 한 그러니까 제가 이런 터치를 하잖아요. 쬐끄맣게. 근데 이거를 거대하게 한다라는 게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아무튼 저한테는 기념비적인 작품이었고 실제로도 보면은 꽤나 멋이 있는데 아무튼 이 전시 이후로는 딱히 어디다 선보이지를 못해서 좀 아쉬운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쪽 벽에다가는 다 이렇게 한 터치 작업들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프리뷰처럼 제가 12월 달에 이제 화려함의 단면 전시를 하는데 이때쯤부터 제가 금색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금색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었는데 금색의 약간 실험 버전이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금색을 조금씩 여기서부터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 터치도 있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아까 그 벽면에 맞은편에 있는 작품인데 특히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우연적으로 나왔던 작품이에요. 아까 그 홍보 이미지에서도 크롭되어 가지고 잠깐 나오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우연히 나온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되게 재밌게 나왔고 그리고 이 작품은 또 반대쪽에 있는 그런 큰 터치에다가 또 여러 가지 터치들이 가미가 된 작품이고 둘 다 백호 작품인데 이 두 작품이 전시 중에 이렇게 판매가 됐었는데 제 기억에 되게 멀리서 한 울산에서 어떤 젊은 부부께서 와서 이 작품이었나 한 점을 구입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멀리서. 그래서 되게 감사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호 작품인데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게 좀 해상도가 안 좋은데 되게 작은 알갱이들이 보이시죠? 이 작품이 되게 작은 알갱이들이 있고 이 라인이랑 이런 게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던 작품이에요. 정말 제가 이 한터치한 작품 중에서도 이거 진짜 예쁘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작품인데 이 밑에 이 라인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이 작품도 이 전시 때 판매가 됐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마음에 드는 작품이었어요.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고 깊이의 단면 자작나무 갤러리 저랑 지금도 계속 꾸준히 일을 하고 있는 갤러리죠.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게 좀 작은데 상승낙하 시리즈 아시죠? 상승낙하 시리즈를 3개 있는 걸로 해서 되게 작은 사이즈로 걸었어요. 뭐 요게 한 10cm, 10cm짜리고 요게 1호, 2호 아마 이게 뭐 한 3호 이게 제일 큰 게 한 5, 6호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이렇게 이 작품은 제가 이때 판매가 되지 않고 추후에 요 앞에 두 작품만 판매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거 세트를 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앞에 두 개를 다시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요 똑같이 그린 게 아니라 당연히 느낌이 다르겠죠. 그래서 요 상승낙하를 완성을 해서 이제 판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품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여기 잠깐 그 뭐지
인턴으로 계신 큐레이터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선생님을 세워놓고 사진을 찍게 했어요. 이 작품도 이렇게 크기를 가늠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의 작품인지 잘 몰라 주더라고요. 요 안에 이런 느낌들도 재밌는데 설치하기 전이네요. 아무튼 이 작품이요, 그리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던 작품인데, 제가 아무튼 이때 뭔가 그릴 때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는데, 한 요 큰 터치가 없었을 때까지 망쳤나 싶었다가 요 큰 터치를 하고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봤을 때도 되게 이런 그림을 다시 그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참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작품이에요. 150호 크기 정도 되는 작품이고, 네, 아무튼 이렇게 2017년 9월에 했었던 깊이의 단면 전시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다음 전시는 이제 화려함의 단면 전시인데요. 전시 리뷰는 좀 띄엄띄엄 하니까 이렇게 좀 중간에 만약에 잊었다 싶으시면은 그 전 영상을 다시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좀 몸을 회복을 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일도 지금 많이 있으니까요. 이번 달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다행히 진짜 제가 며칠 전까지는 그렇게 급한 일들이 많지는 않아서 조금 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작업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랑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